그림 1과 그림 2의 측정 방법 중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이 올바른 것은, 여기 전위강화법이라고 해서 접지 저항을 측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측정합니다. 여기 내가 측정할 저항값, 대상 전극을 여기다가 이제 심어놓고 여기다가 전위 보조극,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류 보조극을 이렇게 나란히 설치해놓고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측정하는 이론은 이래요. 전류계에 여기에 있는 저항을 0ohm이라고 하고 전압계를 저항을 무한대 ohm이라고 하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쪽은 저항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가 전압을 100V로 주고 여기 전류 값을 보니까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2A다 하면 ohm의 법칙 R은 I분의 V 해서 100V 나누기 2 하면은 50ohm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저항값은 50ohm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위강화법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이제 100V라는 얘기죠. 100V고 여기에 저항이 흐르는 전류가 2A다라는 걸 이 전압계와 전류계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 가지고 전류를 구하는 방법이 전위강화법이고요. 그림과 같이 이렇게 설치한다는 거. 요거 단답형이죠. 암기하시고 다음 문제 볼게요. 가로 2번 반구 모양 접지 전극의 접지 저항을 측정할 때 이 시간의 거리의 몇 %인 곳에 전위 전극 P를 설치하면 정확한 접지 저항 값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도 역시 단답형입니다. 여기 P 전위 보조극은 여기 C 전류 보조극의 61.8%의 거리에 심었을 때 정확하게 접지 저항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암기입니다. 암기. 단답형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번 정지형 무효 전력 장치에 대하여 간단히 서술하시오. 단답형이죠. 암기입니다. 사이리스터를 이용하여 진상 또는 지상 무효 전력을 제어하는 정지형 무효 전력 제어 장치이다. 암기.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0번 예비 전원으로 사용되는 축전지 설비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로 1번 역축전지 설비의 초기에 단전지 전압의 비중이 저하되고 전압계 지시값이 역전하였다. 어떤 원인으로 일어난 현상으로 추정할 수 있는가? 자, 축전지의 역접속. 단답형이죠. 암기입니다. 가로 2번 충전장치 고장, 과충전, 액면저하로 인한 급한 노출, 교류분 전류의 유입 과대 등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무엇인가? 축전지의 현저한 온도 상승 또는 소손. 암기. 단답형이죠. 자, 축전지와 부하를 충전기의 병렬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충전 방식은 어떤 충전 방식인가? 부동 충전 방식이죠.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충전기와 부하가 병렬로 연결되어서 사용되는 충전 방식. 요게 부동 충전 방식이라는 거. 요거 자주 나오는 거니까 요 방식 암기 두셔야 돼요. 자, 부동 충전 방식. 충전기는 상용 부하의 전력 공급과 축전지의 자기 방전을 보충하고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대전류 부하는 축전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방식, 부동 충전 방식이 되겠습니다. 축전지 용량 C는 L분의 IKI로 계산한다. LKI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답형이죠. L은 보수율, K는 용량 환산 시간, 그 다음에 I는 방전 전류가 되겠습니다. 암기. 다음 문제 갈게요. 3번 전력용 콘덴서의 설치 목적을 4가지만 쓰시오. 전력용 콘덴서 설치 목적 단답형이죠. 4가지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력 손실 감소, 전기 요금 절감, 설비 용량 여유 증가, 전압 감소. 전력용 콘덴서는 역류를 개선시키죠.
그래서 역률이 개선되면 전력 손실이 감소하고 전기요금이 절감되고 설비 용량 여유가 증가하고 전압강화가 감소된다. 요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번 T5 램프의 특징 5가지만 쓰시오. T5 얇은 형광등이죠, 그죠? 요거 5가지 암기가 되겠습니다. 요거 단답형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번 선로나 간선에 고조파 전류를 발생시키는 발생기가 있을 경우 그 대책을 적절히 세워야 한다. 이 고조파 억제 대책 5가지만 간단히 쓰시오. 고조파 억제 5가지, 이것도 역시 단답형입니다.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자, 고조파 억제 5가지. 전력 변환 장치 펄스 수를 크게 한다. 고조파 필터를 사용한다. 전원측에 교류 리액터를 설치한다. 전력용 콘덴서에 직렬 리액터를 설치한다. 변압기를 델타 결선으로 하여 외부에 고조파가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변압기에서 델타 결선을 하면 3고조파는 그 델타 결선된 내부에서만 순환하고 밖으로 나올 수 없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고조파를 억제합니다. 요거 암기하는 내용이에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가로 3번 보면 회전기의 절연 내력 시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자, 회전기의 절연 내력 시험 방법은 권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어떤 걸 가해요? 시험 전압을. 자, 그래서 권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시험 전압을 가한다. 예,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4번 전로의 사용 전압이 500V를 초과할 때 DC 시험 전압과 절연 저항 메가옴은 얼마인지 쓰시오. 자, 이거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52조의 저압 전로의 절연 성능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런 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문제에서 500V를 초과한다고 했죠. 500V를 초과할 때 DC 시험 전압 1000V, DC 시험 전압 1000V, 절연 저항 1.0 메가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도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나 한국 전기설비 규정을 찾아서 이렇게 푸는 내용인데 단답형에 가까운 문제죠. 네, 이런 내용은 암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22.9kV 중성선 다중 접지 전로에 전격 전압 13.2kV, 전격 용량 250kVA 단상 변압기 3대를 이용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Y 델타 결선하고자 한다. 그림을 보고 다음과 물음에 답하시오. 자, 보면 여기가 22.9kV 다중 접지전로고요. 여기가 제 변압기예요. 한 대가 13.2kV에 전격 용량이 250kVA인 단상 변압기 3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1차는 각 상, 이게 상이에요. 상인데 1차는 Y결선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이렇게 하고 이 3개가 이렇게 하나로 접속이 되어 있고요. 2차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나가서, 그러니까 얘가 A 다시라고 하면 A랑 B 다시랑 합친 거고요. 코일을 지나서 B가 되겠죠. 그러면 B는 여기 C 다시, 코일을 지나서 여기 C, 여기 코일을 지나서 A 다시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결선이 됩니다. 요거 무슨 결선? 델타 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는 Y, 2차는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는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변압기 1차 측 Y결선의 중성점을 전선로 N선에 연결을 해야 하는가, 연결하여서는 안 되는가. 자, 요럴 때는 Y 델타로 결선되어 있을 때는 결선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1차를 Y, 2차를 델타 결선하고 여기에다가 중성선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 사용을 하다가 퓨즈가 끊어져서 한 대가 분리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한 대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도 얘를 없애볼까요? 얘가 한 대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쪽에서의 전류는 이렇게 흐릅니다.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쪽, 얘는 이쪽, 여기서도 이렇게.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흐르죠, 전류가.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고, 이쪽으로 나가고, 이쪽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는 V결선. 전류가 들어가고 중간에서 이렇게 나가는 건 역V결선인데, 만약에 이 역V결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과전류가 흘러요. 과전류가 흐르고, 그리고 불평형, 설비 불평형도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게 역V결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중성선을 연결하게 되면 중성선을 연결해서 사용을 했을 때 변압기 한 대가 퓨즈에 의해서 분리가 되면 역V결선이 되기 때문에 과전류로 인해서 변압기가 소손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이유에서 중성선을 연결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면 암기, 이거 단답형입니다. 네,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2번 방폭 구조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답형이네요. 암기가 되겠죠. 예, 방폭형 전동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방폭형 전동기는 폭발성 가스를 취급하는 곳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동기다. 암기. 예, 단답형이죠. 전기 설비의 방폭 구조 종류를 3가지만 쓰시오. 내압 방폭 구조, 유입 방폭 구조, 압력 방폭 구조. 이것도 단답형으로 잘 나오는 내용이죠. 이것도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 영상 변류기의 영상 전류 검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자, 정상 상태, 평형 부하일 때는 영상 전류는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평형 부하는 이런 뜻이지요. 크기가 서로 같고 A상, B상, C상의 크기가 서로 같고 위상차가 120도로 서로 같을 때를 평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평형부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상전류 구하는 공식은 3분의 1에 A, B, C상을 다 더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A, B, C상을 다 더해주면 요 B상이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질 수 있죠. 그리고 요 C상도 이쪽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죠. 그럼 이때 이 3개의 상을 더하면 A상 더하기 B상 더하기 C상 출발된 점으로 다시 돌아오죠. 이때 베타 합성을 할 때는 이 값은 0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A상, B상, C상 평형부하일 때는 0이다. 0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0이겠죠. 그래서 평형부하일 때는 영상전류는 검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락 상태일 때, 지락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가운데에 있는 영전이가 지락된 상으로 옮겨가요. 예를 들어서 A상에서 지락이 발생했다 하면 이 영전이는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러면 B상의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C상의 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됩니다. A상은 0V가 되고요. 자, 그러면 영상전류 이렇게 해서 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A상 0 플러스 B상 더하기 C상. 자, C상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볼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가 합성이 되겠죠. 그죠? A, B, C를 합성한 크기가 될 겁니다. 크기가 존재해요. 이 크기 존재하는 것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그게 영상전류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락 상태일 때는 영상전류가 검출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내용 어떻게 보면 단답형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어렵다 하면 그냥 암기해도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정상 상태, 평형부하일 때는 영상전류는 검출되지 않는다. 지락 상태는 영상전류가 검출된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실 위치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3가지만 간단히 쓰시오. 단답형이죠? 암기. 그 외의 조건도 한번 봐주시고요.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4가지. 요것도 역시 단답형, 암기. 요거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거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17번 조명 설비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배선도명에서 이런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쓰시오. 자, 요거는 N, 나트륨의 약자지요. 그래서 나트륨 등 400W를 의미합니다. 자, 메탈은 메탈의 약자, M을 써준다는 거, 요것도 알아두시고요. 3번 경부하 시에 콘덴서가 과대 삽입된 경우 나타나는 현상 2가지만 간단히 쓰시오. 단답형이네요. 암기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콘덴서가 과대 삽입되면 앞선 역률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 단자 전압이 상승한다. 네, 이 2가지 암기해 주시고요. 여기 또 추가해서 보면 설비 용량 감소로 과부하가 될 수 있다. 변압기 내부 온도 상승으로 변압기가 소손될 우려가 있다. 요거까지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내용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로 1번 전동기의 기동 보상기법의 기동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단답형이죠.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농용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으로 사용되며 기동 시 단권 변압기를 이용하여 기동 전압을 낮춰 기동 전류를 제한한다. 전동기가 정상 속도에 근접하는 시간을 타이머 시간으로 설정하여 설정 시간 후 기동 보상기 회로를 차단하고 전전압으로 전동기 운전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전동기의 기동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멈춰져 있는 전동기를 회전시키려면 아주 큰 전류가 필요해요. 그런데 회전하고 있는 전동기에 내가 원하는 속도까지 올릴 때는 그렇게 전류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일단은 멈춰져 있는 전동기를 작은 전류로 회전만 시켜줘요. 그럼 회전하겠죠? 그 회전된 상태, 회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회전 속도까지 전류를 더 투입해서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효율적으로 전동기를 기동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동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동 보상기법이고요. 뭐 대표적인 게 Y델타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 기동 보상기법이나 Y델타에서 사용되는 방법의 원리는 뭐냐면 처음에 투입되는 전압을 낮춰서 낮은 전류로 회전을 시켜놓은 다음에 이 회전 속도가 내가 원하는 속도 근접하게 회전을 하면 전전압을 투입을 해서 이제 전격 전류로 회전을 시키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회전하는 게 기동 보상기법,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Y델타 기동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동 보상기법이니까 요 내용 머릿속에다 두고 요거 암기하시면 좀 더 쉽게 암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GCB 내에 사용되는 가스는 주로 어떤 가스가 사용되는지 명칭을 쓰시오. GCB, 가스 차단기죠? 가스 차단기에 사용되는 가스는 SF6라고 육불화학이라고 하죠. 네, 육불화학. 그래서 SF6 가스다. 요거는 암기입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필액의 구빈 조건 4가지. 암기사항이죠. 이거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상용 주파 개시 전압은 뭐냐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압일 때 필액이가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 이 전압이 너무 낮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면서 전압이 이렇게 조금 올라간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근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전압이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전압을 감지를 해서 필액이가 방전을 시키면 네, 지락사고로 이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상용 주파, 일상생활에서 일상으로 사용하는 그 전압에서의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은 높은 게 좋고요. 충격 방전 개시 전압, 충격을 받았을 때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을 때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이 너무 높아버리면 그 높은 전압까지 가는 그 시간 동안 그 설비들이 그 전압을 다 버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좋겠죠. 그래서 충격을 받았을 때의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은 낮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한 전압은 피뢰기에 걸리는 전압. 방전을 시작할 때 이 피뢰기에 걸리는 전압을 제한 전압이라고 하는데, 방전을 시작해요.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방전을 시작하면 이 변압기에도 이렇게 뭐 접지가 되어 있겠죠. 그럼 회로는 이런 회로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피뢰기와 변압기는 병렬로 되어 있는 회로로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 피뢰기에 걸리는 전압, 바로 변압기에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좋겠죠. 그래서 이 제한 전압, 피뢰기에 걸리는 전압은 낮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속류 차단 능력이 우수할 것. 여기서 얘기하는 속류는 뭐냐면 방전을 할 때 계속 흐르는 전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전을 시작하고 나서 전압이 정상적인 범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방전을 멈춰야겠죠. 계속 흐르는 전류를 차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 차단하는 능력이 우수해야 된다는 거. 만약 정상적인 범위 안에 전압이 들어왔는데도 계속 방전을 하고 전류를 흘려준다면 이거 지락사고예요. 그죠? 네. 그래서 속류의 차단 능력이 우수할 것. 요거 4가지. 피뢰기 구비 조건 단답형으로 잘 나오니까 요 암기해 주시고요. 설치 장소 역시 요것도 이제 한국전기 설비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요것도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